아니 내가 카페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부동산도 건물주도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덕분에 내가 초창기에 겪었던 실제 이야기고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냥 구청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됐을 일인데 그걸 몰랐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덕분이네가 하는 코칭 중에서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덕분이네 마음대로 골라서 답변해주는 덕분이네 정답을 알려줘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 점포 계약할 때 뭘 챙겨야 하나요? 오랜 시간 동안 카페 창업을 준비하다가 정작 점포 계약을 하는 순간이 오면 긴장하고 실감이 나지 않아서 챙길 것도 못 챙기고 실수도 하게 되는 일까지 종종 발생합니다. 덕분이네도 처음 계약할 때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세 번까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꼭 챙겨야 될 사항들을 메모해두고 계약 전에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은 사인만 하면 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계약은 부동산을 가급적이면 끼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동산에 일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 모든 조율을 마치고 계약일에는 사인만 할 수 있게 말이죠. 덕분이네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부동산 계약은 사는 사람이 갑입니다. 그러니까 을처럼 굴지 마세요. 돈 많은 부자처럼 사고하고 행동하세요. 항상 여유를 가지세요. 여기 아니면 딴 데 하지 뭐, 이렇게요.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고 조율이 끝날 때까지는 계약일을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게를 놓치더라도 후회하지 마세요. 오, 더 좋은 매장이 나타나려고 그러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여러분은 좋은 매장을 보는 눈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믿지 말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점포 계약 전에 꼭 챙겨야 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계약을 하고 멋진 설계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는데 그분이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럽니다. 사장님, 여기는 하수구가 없어서 배수가 안 되는데요? 이게 뭔 말이지? 아니 내가 카페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부동산도 건물주도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건물주도 부동산도 몰라서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뿐입니다. 물론 해결책은 항상 있습니다. 가까운 화장실이나 다른 호실의 싱크대에서 급배수 시설을 끌고 오면 됩니다. 문제는 돈이 든다는 겁니다. 큰 건물의 경우에는 지하층과 연결해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 경우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계약을 해지하면 피해가 더 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급배수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남의 건물의 하수구 공사를 내가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미리 체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점포 계약과 관련해서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모두가 계약서 한 장을 얻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로우면 모르고도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는 여기 계약 안 해도 된다 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이 안 생기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이런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서류를 떼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카페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첫 번째는 급배수 시설입니다. 이전에 옷가게를 하던 점포를 계약하고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 구청에 갔더니 구청 직원이 이럽니다. 선생님,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용도 변경이 안 되는데요? 이게 뭔 말이지? 아니 나는 고상한 카페를 하고 싶은 건데 왜 내가 남은 건물 오물창고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이런 일도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급배수 시설과 똑같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하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돈이 많이 들죠. 이건 앞에 급배수 공사보다 더 듭니다. 최악의 경우 정화조를 새로 심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사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건물주가 비용을 내는 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청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됐을 일인데 그걸 몰랐던 대가가 너무 큽니다.
계약하는 점포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면 구청에 전화하셔서 주소를 불러주고 용도 변경을 하려는데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카페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두 번째는 정화조 용량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오픈하는 날,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정신없이 음료를 만들다가 사이드 메뉴 주문이 들어와서 오븐에 전원을 켜는 순간 음악, 조명, 그라인더 뭐 할 거 없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나가버립니다. 이게 뭔 일이지? 정전이야? 거짓말 같으신가요? 덕분이네가 초창기에 겪었던 실제 이야기고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은 전기는 콘센트만 있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집에서처럼요. 하지만 매장은 다릅니다. 내가 얼마를 쓰겠다 싶으면 그거를 한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걸 전기 승합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신축 건물의 경우는 호수 하나당 5kg 이하로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의 경우는 보통 10kg에서 15kg 정도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물론 오븐기가 많은 전문 베이커리 카페나 브런치 카페 같은 경우에는 20-30kg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분이네도 25kg까지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승합에 들어가는 비용은 1kg당 15만원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전기가 5kg고 이것을 15kg 정도로 승합을 하려고 한다면 한전에 내는 불입금과 전기공사 비용을 합쳐서 1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기승합 공사는 공사 일정 중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하지 않고 오픈 후에 수습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드는 것은 둘째치고 이에 따른 돌발 변수들이 생기고 무엇보다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계약하려는 점포의 기존 전압을 알고 싶으시면 한전에 문의하시거나 우편함에 있는 전기고지서를 살펴보세요. 계약 전력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카페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번째는 전기승합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